정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천문학이 태동한 이래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화성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화성은 전쟁과 흉한 일의 조짐으로 불려졌지만 이제는 지구와 동등한 입장에서 인류 문명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 천체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성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춰진 채로 남아있었을 천문학의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부터 화성에 대한 지구인의 관점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우주기술이 등장하고 화성 표면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의 화성 탐사 역사가 화성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줍니다.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화성 탐사선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화성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화성인가? 늘 궁금하죠. 네,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네. 왜 저러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뭔가 답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앞으로 6시간 후에 아랍에미리트 첫 화성 탐사선 아마로가 네.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합 주기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화성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5시 43분경에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에 실려서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마리 화성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발사를 해요? 네, 보통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발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는 일본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기술보다도 이제 관계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아말 탐사선을 만드는 데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이나 애리조나 대학 이런 미국 대학들하고 많이 공동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사를 하게 되면은 화성 대기에서 수소와 산소가 사라진 이유가 뭔지 이것들을 이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탐사할 예정인데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이 아랍에미리트 이 화성 탐사선의 총괄 디렉터인 옴난 샤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과 이런 인연이 밝혀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한 일을 지금 가가지고 자국에서 먼저 하는 이런 그렇죠. 일이 발생했는데 청취자 마승희 영민님께서 과연 아말은 웃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근데 참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아말이 발사를 내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중국의 탐사선이 또 발사를 하고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드디어 퍼서비어런스가 발사를 합니다. 나사에서. 이렇게 다 우리 방송 시간이 있는 날에. 그러네요. 일부러 그렇게 맞춰줬나? 네, 참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럼 그때마다 생생한 소식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가서 왜 화성인가? 인간들은 왜 화성에 주목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화성이 지구랑 똑같은 암석형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지표에 착륙을 해서 지표면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 행성은 다 암석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구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태양계에서 이 지구처럼 암석형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액체형 행성이라고 기체형 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6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인, 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학적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탄소인데 일단 화성에 탄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랑 다른 원소들의 화학적 결합에 따라서 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런 또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로 보면은 충분히 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탄소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네. 우리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게 인간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탄소가 네네.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되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때 화성도 그렇게 생명체가 많이 살았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가설들은 뭐 이미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또 네. 증거들까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그 살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을 골디락스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성도 지금은 조금 더 골디락스 영역에서 멀어져 있지만 한때는 이 골디락스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궤도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역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 특정 계절 동안 뭐 기온이나 기압, 이 밀도가 되게 적당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지구랑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점인데요. 일단 뭐 크기로 보면은 뭐 화성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네. 일단 다르면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뭐 사실 뚜렷하지는 않지만 화성에도 사계절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전 주기도 24일로 거의 지구랑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화산 활동이라든지 네. 뭐 협곡지형, 뭐 동굴, 운석공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화성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생명체가 정말 인류가 가서 살 수 있냐 네. 이런 문제로 따져보게 되면 일단 그 자전 주기는 비슷한데 공전 주기가 지구에 비해서 조금 2배 이상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계절이 되게 길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자전 주기가 24일? 네네네. 자전 주기가 지구랑 비슷하면은 어떤 점들이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그러니까 있죠? 뭐 하루의 시간이 비슷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사계절의 시간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하루의 시간이 비슷하다는 게 가장 큰 닮은 점이라고 볼 인간의 수가 어떤 있죠. 리듬하 그렇죠. 우리 리듬하고 네네. 비슷하게 맞습니다. 관련이 있겠군요. 네. 그러면 근데 이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는 늘 있잖아요. 그렇죠. 화성에. 네. 근데 화성이 진짜로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네, 네. 사실 이거 아주 뭐 근원적인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지구뿐만 아니라 이 화성도 이제 거의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성 시기가 비슷합니다. 즉 생일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생일이 비슷한데 지구에서도 이렇게 지질학들의 조사를 해보면 아주 뭐 오래전에 뭐 35억 년 그 이전에도 생명체가 살았다는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박테리아 수준이지만 자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그 당시 환경은 화성이나 지구나 비슷했을 거다. 그러면 화성에도 이 정도 수준의 미생물 수준의 어떤 그런 생명체 흔적은 존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설을 세우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 처음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라면 화성이 유력할 거라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뭐 어디 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무래도 바깥으로는 안 지표면 나오고. 어딘가 지표면 아래쪽에 예. 있을 확률이 높겠죠. 네. 왜냐하면 화성을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있기는 하니까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은 포착이 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외계 생명체도 물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일단 또 물이 있다고 하는 전제가 또 있잖아요. 네, 물이 존재해야만 이 모든 가설들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떤 생명체라도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50년 동안 화성 탐사의 어떤 결과들을 요약을 해보면 과거에는 화성에도 물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대기도 지금의 지구처럼 두껍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화성 표면에서 암염이나 침철석 등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런 광물들은 물이 있을 때만 생성이 될 수 있는 광물들입니다. 암염이니까 그렇죠. 바다가 있었거나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네, 이런 뭐 암석 광물뿐만 아니라 또 물이 흘렀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퇴적 구조들, 네. 침식 구조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의 목적은 물을 찾아라가 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물의 단서를 최초로 발견한 거는 미국의 거의 뭐 최초의 그 화성 탐사선이었던 피닉스 탐사선인데요. 네. 화성의 그 북극에 착륙을 했습니다. 북극요? 네, 북극. 예, 지구처럼 화성도 북극 남극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빈관 주로 이제 그 얼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착륙을 했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표면 아래에 엄청난 양의 수소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수소요? 수소랑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출하는 거죠.
직접적인 물에 네, 물은 아닙니다. 네. 흔적 정도는 우리가 찾아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퇴적함이 뭔가가 그렇죠. 퇴적되니까 네. 지층이 이렇게 한 겹 두 겹씩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죠. 퇴적층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흔적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땅 밑에 수서가 있으니까 네. 틀림없이 물이 언젠가 그렇죠. 있을 거다. 뭐 거기에 이렇게. 산소만 결합이 되면 바로 물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나씩 증거들을 수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그 마스 익스프레스라는 궤도선이 또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화성 표면에 있는 물질들이 얼음 상태의 먼지가 아니라 먼지가 덮인 얼음에 가깝다. 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화성 표면에 많은 입자들이나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네. 그 내면의 정말 속성은 뭐냐면 결국 얼음 덩어리가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붉은색의 흙이 있고 네. 광물들이 있어서 네. 지구의 어떤 그런 뭐 사막 같은 모양이지만 예. 결국 화성도 그 내부에는 그런 얼음 성분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화성 사진이라고 보는 네. 것들 이렇게 먼지가 막 풀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붉은색의 그런 막 광활한 예. 지형들만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 성분의 얼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얼음 성분이 더 많이 있고 그 위를 이렇게 지금 그런 뭐 토양이나 그런 암석들이 덮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화성의 어떤 속성을 들여다 보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진짜 얼음을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얼음을 지금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탐사원들이 가면서 이렇게 표면을 긁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얼음들 그런 것도 많이 발견이 됐죠. 네. 재밌네요. 근데 지금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증거로 이것 말고 또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가장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그 화성 대기에서 메탄가스가 관측이 돼서 아주 이슈가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메탄가스라고 하면은 뭐 지구에 있는 그 뭐 소나 이런 동물들이 끼어내는 방귀 같은 것들이 지구 메탄가스의 거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화성 대기에 메탄가스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게 지질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뭐 지각 틈에서 메탄가스가 올라오던 아니면 지표면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에 의해서든 간에 지속적으로 메탄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화성 탐사가 잠깐 주춤했는데 화성 탐사가 이 메탄가스 발견으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고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화성에서는 지질 활동이 있어요? 사실 지금 화산 활동이 멈췄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지금 화성에 가 있는 큐리오서티가 이제 화성의 대기가 아니라 지표면에 있는 메탄가스를 또 2013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정말 이런 정말 이 지각 밑에서 어떤 화산 활동이든 어떤 뭐 지각의 움직임이든 그런 걸 통해서 요즘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각 틈이 벌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메탄가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살아있는 행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모래 언덕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바람이나 폭풍 같은 게 뭐 마션. 그렇죠, 거기에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정말 화성 사진들 모래 보면 정말 아라비아 사막처럼 너무 멋있는 지형들이 많은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다채롭게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이렇게 먼지나 토양을 실어 나르는 이런 폭풍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화성에서도 이 먼지 폭풍은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로 폭풍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요. 주로 근일점일 때 이 먼지 폭풍이 발생해서 이 화성 전체를 휩쓸게 되는데요. 이 근일점이라는 거는 태양과 화성이 제일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양열이 세니까 아무래도 대기가 많이 변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마션에서 첫 장면도 먼지 폭풍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이 이 먼지 폭풍이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근일점에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먼지 폭풍이 이러는데 사고를 당한 거죠. 영화상의 설정도. 문경수 사문가는 뭐 화성 갈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실망감 있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고 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눈을 좀 계속 바라볼 것 같아요. 어떤 서로 상대의 어떤 뭐 성격을 모르니까 눈 없으면 어떡해요? 눈이 없어도 좀 그 대상을 좀 응시하고 싶고요. 그 너희들 세상에도 정치권이 있고 이런 뭐 논쟁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이제
왜 화성인가에 대한 네. 질문을 좀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넬이 부른 홀딩 온 더 그래비티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살아가는 듯이 우리가 늘 제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련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 곡을 선곡하셨는지. 네, 이타카로 가는 길에 나설 때 기원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기를.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넬의 홀딩 온투 그래비티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기에 묻게